이제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도대체 내일 오늘 몇 시간 자는 게 그럼 맞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그걸 알고 그게 할 수가 그쵸. 없죠. 이제 아까 회색 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예측하는 앱을 이제 곧 출시하게 돼요.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 나 너무 이만큼 좋다. 자고 싶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영어로는 SCN이라고 적혀 있고 네. 한국말로는 시교차 상핵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네. 저희가 뭐냐 하면 우리 눈이 있잖아요. 네. 네. 좌는 좌신경이 있고 오른쪽은 우신경이 있는데 그 두 신경이 딱 교차하는 지역이 있어요. 아, 네. 그걸 시교차 음. 상핵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우리 시계가 있습니다. 아, 진짜로 있는 거예요, 저게? 네. 오. 그걸 썰케이디안 클락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서 생체 시계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저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다음을 보여드릴게요. 실험하신 분이 영상을 찍은 건데요. 네. 네. 예쁘게 반짝반짝하죠. 네. 네. 저게 뭐냐면 피리어드라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정도를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밝을수록 발현이 많이 되었고 네. 아, 네. 까마면 발현이 안 되고 있다는 네. 건데 피리어드라는 유전자가 발현되었다가 안 발현되었다가 발현되었다가 안 발현되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걸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한 바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주기가 얼마예요? 거의 24시간이네요. 24시간. 그쵸. 네. 24시간 주기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아, 네. 시계가 왜 시계라고 부를 수 있냐면 시침이 24시간 지나면 항상 원래 제자리로 돌아와 있죠. 네. 그래서 시계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24시간 주기로 반복만 하면 그건 시간 장치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저게 우리 뇌의 시간 장치입니다. 그래서 아. 피리어드에 저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저 업앤다운 저게 우리 몸에 지금은 오후 3시야, 밤 9시야 이제 멜라토닌 나가 이런 시간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그죠? 근데 제가 생체 시계가 네. 시교차 상핵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왜 하필이면 우리 눈과 연결돼 있는데 위치할까? 시각적인 정보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야, 오늘 대학원 합격입니까? 무조건 오늘 무조건 지금 약간 티켓 사놓고 저 좀 내려가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늘. 진짜로 우리 눈에서 들어온 빛 정보를 받아들여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걸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일단 제가 실험 하나 먼저 설명해드리고 이제 랩장님이 이제 당장 내일부터 경험하실 걸 알려드릴게요. 네. 네. 아래에 보면 저게 생쥐를 가지고 실험한 거거든요. 쥐를 케이지 안에 집어넣고 네. 그 케이지에 12시간 동안 빛을 켰다가 12시간 껐다가 반복을 해요. 아, 그래서 네. 저게 하얗게 보이는 지역은 빛이 켜서 낮은 거고 네. 까맣게 보이는 거는 이제 빛이 꺼진 거죠. 네. 근데 저게 까맣게 막 다처럼 보이는 거 있죠. 네. 네. 저거는 쥐가 움직이는 정도를 측정해 놓은 거예요. 아, 그러면 하얀 지역에서는 쥐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쥐. 왜냐면 쥐는 야행성이니까. 그러니까 아. 쥐는 야행성이잖아. 그쵸. 그래서 밤에. 그래서 근데 딱 해 딱 지는 순간 엄청 움직여. 바로 네. 네. 일찍 일어나서 바로 움직이죠. 네. 네네. 진짜 규칙적으로 잘 살지 않아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서 그 케이지에 불 켜고 끄는 걸 6시간 앞으로 당겨요. 아, 시차를 준 거죠. 시차를 준 6시간? 거죠. 네. 해외여행 갔어요. 그랬더니 쥐가 처음에는 언제 일어나요? 불 껐다고 바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원래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죠. 그러네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근데 점점점 뭐 하고 있어요? 일어날 옮겨오고 시간이 있어요. 앞으로 옮겨다가 원래 시간으로 돌아와요. 환경이 적응했죠. 네. 이거를 고급 용어로 시차 극복이라고 부릅니다. 시차 적응. 시차 적응. 그쵸. 그래프를 보면 하루에 몇 시간씩 앞으로 당겨지냐 하면 하루에 1시간씩 당겨지거든요. 쥐가. 사람도 똑같아요. 하루에 한 시간. 그래서 저희 생체 시계를 한번 슬라이드에 요약을 드리면 시교차 상황에서 24시간 주기로 움직인다 그랬죠. 네. 그거는 클락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침을 아, 이렇게 네네네. 움직이는 거. 네. 그리고 눈으로 들어온 빛 정보는 시계 옆에 보면 조절 버튼 있죠. 네. 그 조절 버튼. 오. 근데 막 돌릴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루에 1시간만 돌릴 수 있는 거. 아. 약간 이것도 미적분 같네. 우리가 오늘 다 그렇게 간결하게 정리한 느낌. 그러니까. 근데 빛 조절을 잘하면 저거를 하루에 3시간도 움직일 수 있어요. 아, 빛 조절을 잘하면. 그래서 시차를 더 빨리 극복할 수 있거든요. 오, 그래서 궁금한데요? 앱이 있습니다. 앱이 있다고요? 네, 이거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개발한 앱인데 오. 인트레인이라고 ENTRAIN 시차 극복 앱이거든요. 시차 극복 일단 앱이랍니다. 저는 다운로드를 네, 받아요. 거기 인트레인 앱을 깔면 항공편 스케줄을 집어넣으면 네. 뭐가 나오냐 하면 선글라스 끼세요, 빛 보세요 스케줄이 나와요. 아. 그대로 가면 시차를 시차를 3배 빨리 극복할 수 있어요. 3배나 빨리. 네. 오, 너무 좋다. 근데 그 앱에는 미분 방정식이 들어있습니다.
랩장님의 수면을 시계를 예측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것 때문에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파이자랑 실은 개발했던 약이 생체 시계를 막 조절하는 약이었어요, 사실. 아. 그래서 너무 저 필요하다. 약을 먹으면 시계가 원하는 대로 확확 조절할 수 있는. 오, 저한테 필요한 약이에요. 근데 약간 시차 극복약 그런 거. 네네네. 그래서 그 약이 뭐 언젠가 나오겠죠? 다 임상 실험은 다 끝난 거라서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우리 시계는 빛에 민감해요. 네.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만 시차를 주느냐? 아니죠. 주말에. 아, 그렇죠. 보통 직장인분들이 네네. 11시, 12시에 주무시고 아침 7시에 출근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요일 밤만 되면 갑자기 새벽 2시, 3시까지 막 맞아.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몸의 시차를 3시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걸 소셜 jet렉이라고 부르는데 네. 주말마다 그렇게 만드는 건 사실 3시간이면 북경 가는 거거든요. 네. 주말마다 북경을 갔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힘든 거예요. 월요일이 힘든 이유가 월요일이 힘든 이유가 일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에 있었네. 그렇죠. 그러네. 금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왜냐하면 3시간이면 우리 시계가 밀린다 했죠, 1시간. 그럼 주말 동안 그렇게 늘 살면 월요일에 됐을 때 우리 시계는 3시간 뒤로 밀려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대단히 많은 정보를 알고 가십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왜 힘든가 과학이었어. 똑같이 살면 월요일에 힘들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네. 진짜로? 네. 똑같이 살 수가 없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나마 제안 드릴 것은 생체 시계가 빛에 민감하다 그랬는데 네. 빛 중에 블루라이트에 가장 센시티브합니다. 그래서 빛의 파장이 있잖아요. 네. 빨간색 빛은 거의 반응을 안 해요. 파란색 빛에만 유독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핸드폰 보면 네. 밤 되면 노랗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그쵸, 있습니다. 있죠. 그게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무거가 아니었네요. 이게 네. 저는 상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안경집 파는데 안경 맞추러 가면 블루라이트 꼭 하라고. 네. 근데 안경은 안 돼요. 그래요? 안경은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낮에는 청색광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경을 쓰면 낮에는 들어와야 될 때는 막아버리니까 안 좋아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 알아갑니다. 굳이 필요 없다 안경에는. 네, 그리고 효과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아. 저 핸드폰 블라커가 훨씬 좋습니다. 핸드폰에는 나이트 시프트 또는 블루라이트 제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보면 안 됐네. 근데 그거를 보더라도 요새 랩탑에도 블루라이트 블라커 설치할 수 있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불가피하게 금요일날 영화를 보고 싶다 늦게까지 그러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합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식. 야식. 그렇구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아니,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잠이 안 오면은 잠이 안 오면 사실 먹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최악이 영화 보면서 치맥을 먹는 게 최악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차를 반대로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시차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냐 하면 네. 베트남을 가잖아요. 네. 베트남 시간에 맞춰서 일단 일어나고 네. 그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면 돼요. 빛과 우리가 먹는 식사가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야식 먹고 영화 보시면 힘들어요. 지금 교수님들이 다 오늘 김재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방법이나 꿀팁들을 다 하셨는데 야식에서 다 무너졌어. 오늘 나는 그러니까요. 야식에서 다 무너지셨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밥을 만약에 하루에 한 끼 먹거나 2끼 이내로 먹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밤에 상관없어요? 먹는 건 안 돼요. 그냥 밤에만 안 먹으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그거를 이렇게 소화시키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네. 그게 밤에는 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밤에 먹으면 살이 더 찌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계속 생체 시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체 시계의 핵심은 아까 피리어드라는 유전자가 네네. 24시간 주기로 오락가락 하는 게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궁금했던 건 이제 그까지 왔어요. 뭔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 네. 그래서 얘가 시계구나. 그래서 얘를 고장냈더니 이제 사람이 이제 불규칙하게 살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핵심이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오락가락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피리어드라는 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24시간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엄청난 시계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거야? 그렇죠. 이게 궁금했어요, 과학자분들이. 네. 그래서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 이게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찾으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아. 네, 자, 이게 아까 피리어드 유전자입니다. 네. 여기에
클락 비멜이라는 이름도 클락이네요. 네. 시계에 단백질이 붙으면 유전자가 활성화가 돼요. 네. 네.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 메신저 RNA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네. 피리어드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요. 네. 그럼 메신저 RNA는 단백질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네. 피리어드 단백질이라는 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네. 그럼 이 시간 동안은 피리어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얘의 양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만들어내니까 증가. 그렇죠. 정답. 저렇게 계속 증가해요. 그래서 한 12시간 동안 쭉 증가합니다. 네. 그 다음에 12시간 정도 지나면 쟤들이 해간으로 들어가요. 해간으로 들어가서 클락 비멜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만 이니비션. 만들어라. 그만 만들어라. 그러면 더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그럼 이제 올라가던 게 스탑되고 네.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쭉 분해되면 12시간 정도 지나면 다 사라져요. 오. 그러면 저희 눈에 보이는 저 피리어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겠죠. 사라지겠죠. 사라졌어요. 네. 그럼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또 다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12시간 동안 또 만들었다가 해간으로 아. 들어가서 또 못 만들게 만들어서 감소시키고. 별거 이게 없네요. 별거 없어요. 근데 노벨상이에요. 이걸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12시간 증가, 12시간 감소 이게 근데 피리어드가 자기 스스로에 만드는 걸 못 만들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음성 피드백 룹이라고 부릅니다. 네거티브 피드백 룹.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못 만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많아지면 눌러주고 이렇게 자기 조절하는 거. 자기 조절. 맞아요. 자기 조절. 내가 너무 흥분한 것 같으면 그리고 너무 캄다운된 것 같으면 올려주고 이게 음성 피드백 룹입니다. 스마트 교수님 2천만 원 연구비 학교 반응 속도는 온도와도 관련이 있을 텐데 체온이 와. 달라지면 시간 속도가 달라지는가요? 와, 또 저거- 관통을 하셨나 봅니다. 사실 제가 넣었던 슬라이드인데 오늘 뺀 건데 양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양이 많아서. 사실 저게 온도가 올라가면 시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 생체 시계가 24시간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어, 그래서 그게 Temperature Compensation Mechanism이라 그래서 네. 1950년대 이미 제한은 됐었어요. 가설로. 근데 그게 실제로 먼지는 60년 동안 난제였습니다. 아. 근데 그걸 누가 풀었어요. 누가요? 제가요. 푸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어떻게 네. 푸셨습니까? 그게 원래 설명하려고 그랬던 건데 뺐어요 오늘. 그 다음번에 나오셔서 그 얘기도 해주시고 또 네. 새로운 연구 곧 나온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 얘기도 진짜 저는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2015년도에 이제 그 논문을 썼고요. 근데 그것도 수학으로 예측을 했고, 근데 그 예측이 실험으로 검증이 됐어요. 와. 그때도 미적분학. 하여튼 그 생체 시계는 음성 피드백 룹이 핵심이다. 이게 노벨상 아저씨들이 찾았는데 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잘 설명이 돼 있어요. 노벨상 받은 내용이니까. 네. 근데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와닿지 않았어요. 오. 왜냐하면 아까 랩장님이 올라가면 줄여주고 네. 내려가면 올려주고 이러면 집에 보일러 쓰시잖아요. 네. 보일러 그죠. 온도 설정해 놓으면 온도 올라가면 내려주고 내려가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그럼 그쵸. 온도가 이렇게 돼요? 아니면 온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 음성 피드백 룹이 있으면 보통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왜냐면 그쵸. 우리 체온이 어때요? 일정하죠. 네. 네.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원리는 항상성이라고 그래서 저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가고. 이니비션한 저게 우리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음성 피드백 룹을 가지고 노벨상 수상 아저씨는 이걸로 오실레이 주기를 만들어낸다 그러고 근데 또 다른 데서는 일정하게 만든다 그러고 제 마음에 안 와닿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왜 똑같은 걸 가지고 누구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원리라 그러고 누구는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원리라 그러고 그렇죠. 왜 이게- 말이 달라? 말이 달라. 어. 그래서 이게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언제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 야, 이 슬라이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네네네. 랩장님 할 수 있습니다. 자, 맨 왼쪽 위에가 아까 음성 피드백 룹을 제가 그냥 네네네네. 아까 유전자에 액티베이터 단백질이 붙으면 메신저 RNA M이 나오고 네. 걔가 단백질이 되고 또 해간으로 만들어내고. 들어가서 액티베이터 1 못하게 만들고 네. 네. 그게 아까 노벨상 아저씨들이 찾은 네네네. 게 위에 그림. 근데 저거를 컴퓨터 안에 이해시키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수식을 만들어야 된다. 수식을 적어야 된다. 미분을 쓰면 되잖아요. 네. 네. 그게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식입니다. 저걸 쓰신 건가요? 네네네. 그리고 밑에 그럼 저게 적분이에요? 그쵸. 맞아요. 오. 야. 그래서 밑에가 위에 거를 제가 그대로 컴퓨터한테 설명시키려고 적은 수식이에요. 그래서 DMDT 이제 놀랍지 않은 M은 메신저 RNA인데 네. 메신저 RNA가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 속도. PC는 걔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지 그 속도.
할만해요, 그죠? 그리고 밑에 막 엄청 어려운 식 같은 거 보이죠? 네. 네. 막 스퀘어 루트 있고 막, 네네네. 와, 막 싫잖아요. 근데 저거 잘 보세요. 0.5는 2분의 1이잖아요. 네. 2분의 뭐 2분의 더하기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아, 근해 공식? 네. 근해 공식.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입니다, 저거. 아, 근해 공식인가요? 네, 근해 공식 푼 거예요. 2차 방정식. 어려운 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 사실 중학생들 데리고 오면 저거 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기 보면 저 미분 방정식을 보면 뭐 알파1, 알파2, 알파3 뭐 이렇게 숫자가 있잖아요. 네네네. 저게 뭐냐면 아까 우리 K1, K2, K3 있었죠, 속도. 아, 네. 그래서 저 각 스텝들이 일하는 속도예요. 근데 저 속도를 우리가 몰라요. 네. 측정이 불가. 그러면 이제 제가 저걸 적분을 하려면 저 숫자를 뭘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 때 몰라. 다 넣어보는 거죠. 그렇죠. 뭐. 찍어야지. 식을 만들어요. 네, 찍어야죠. 그래서 막 집어넣어요. 네. 그래서 막 집어넣어서 풀면 오른속처럼 이렇게 적분한 시뮬레이션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잘 보면 어떨 때는 파란색처럼 네. 네. 예쁘게 24시간 주기가 나올 때도 있고. 있고, 어떨 때는 초록색처럼 일정하게 나올 때도. 유지될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음성 피드백 룹이라도 네. 숫자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둘 다 둘 다 나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음. 각각을 본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은 뭐예요? 언제? 언제? 그치. 언제 저 파란색처럼 될 것인가? 그렇죠.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수식을 이제 분석을 하면 할 수 있어요. 했더니 파란색처럼 나올 조건이 저 좀 무시무시해 보이는 저 부등식을 만족할 때거든요. 네. 저 부등식이 뭐냐 하면 P가 피리어드 단백질의 양이고 네. A가 아까 액티베이터 단백질의 양이거든요. 네. 그 비율이 저 부등식을 만족할 때. 저 부정식은 왜 자꾸 쓴 거를 또 쓰고 쓴 거를 또 쓰고 그쵸. 있죠? 스퀘어 루트를? 네, 근데 저거는 이제 별로 와닿지 않죠? 네. 근데 저거를 생물학적으로 번역하면 별거 아니에요. P라는 단백질의 양이랑 액티베이터의 단백질의 양이 대략 1대1일 때. 아, 쉬운 말이 근데 있는데 한번 왜? 그냥 한번 그림은. 수식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거 제가 학생 때 한 건데 저 수식 유도하는데 한 1년 걸렸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제가 그냥 대학원생 때 노트에 그냥 끄적끄적 유도한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아직까지 소설입니다. 왜냐면 수학적으로는 맞는데 증명이 안 됐어요. 이게 정말 증명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실험. 실험. 네. 네. 왜냐면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그렇죠. 실험하기 전까지는 소설이죠. 네네. 그래서 제가 적은 것도 소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실험을 할 줄 모르니까 네네.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있는 공동연구팀이랑 이제 실험을 했어요. 네. 저 1대1이 정말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유전자 조작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조작지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면 1대1 비율을 약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아.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1대1일 때랑 1대1이 아닐 때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네. 쥐를 만든 거예요. 그 1대1에 굉장히 집착했죠. 네. 그래서 그 한 4년 걸렸습니다. 4년에 걸린 실험 결과입니다. 자, 귀여운 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그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얗게 보이는 거는 쥐가 안 움직이니까 낫. 납. 자고 있는 거. 네. 그리고 까맣게 막 다처럼 아, 되고 그치, 있는 거는 그치. 움직이는 거. 네네. 근데 이때는 낮밤을 안 줬어요. 계속 케이지가 깜깜해요. 네네네. 네. 근데 쥐가 매일매일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늦게 일어나고 있는 거 보이죠? 네네네. 얘 생체식의 주기는 24.3 정도 될 것 같아요. 오. 저거는 저희가 비율을 1대1로 만들었을 때고, 근데 2주 정도 잘 규칙적으로 자는 거 관찰한 다음에 다음날 이제 1대1보다 높게 만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수면 패턴이 어때요? 와. 약간 랩장님 패턴인데요, 지금? 네. 랜덤하게 자죠. 네. 완전 랜덤. 그죠. 그러니까 저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생체 시계가 망가져 작동을 있고,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오. 그러니까 시간을 모르니까 저렇게 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학에서 나왔던 1대1이라는 그 숫자가 진짜 실험으로 검증된 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저 실험 나왔을 때 정말 좋았죠. 오. 네. 근데 사실 이 연구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들려줬던 이야기는 실은 다음 슬라이드 때문인데요. 네. 맨 왼쪽 위에가 노벨상 아저씨들이 열심히 찾은 겁니다. 그쵸? 근데 저 그림을 열심히 쳐다보면 과연 P랑 A의 양이 1대1일 때 업앤다운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들죠? 전혀 안 네. 들죠. 왜 그럴까? 하나도 직관적이지 않아요. 저걸 그렇죠. 보고 1대1이라고 생각할 게 너무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전혀 와닿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직관으로서는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제가 한 방식을 보면 노벨상 아저씨들이 찾은 저 내용을 밑에 수학 적는 건 사실 학부 수학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한 2학년 정도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 누가 했습니까? 컴퓨터가 있죠. 제가 안 했어요. 컴퓨터가 했죠. 네. 그럼 여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음. 근데 위에서 올라갈 때는 그래도 조금 대학원 수학이 필요한데 그것도 막 어려운 수학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위로 가려면 정말 천재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아래 패스웨이로 가면 사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측인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 수학이란 걸 써서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있냐라고 물으면 가끔 수학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예측들이 더 인간의 직관으로는 볼 수 없는. 천재적인 발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 그래서 사실 수학을 이용해서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평범한 사람도 멋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멋있네요. 이거 인생의 네. 희망이 보이는데요? 대학원 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막 수학이 막 어렵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알면 이렇게 재미난 것들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새롭게 수학이 보이는데요? 사실 수면과 관련된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 최근 저희 연구 하나 소개해드리고 네. 내겠습니다. 사실 아까 수면을 결정하는 게 아까 우리 24시간 주기의 리듬도 있는데 네.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영어로 호미오스태틱 슬립 프레셔라고 하는데 수면 압력. 수면 압력. 수면 압력이 뭐냐 하면 자고 있는 동안은 내려가고 네. 깨어 있는 동안은 올라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깨어 있을수록 수면해야 되는 압력이 세지니까. 전 매일매일 아침마다 압력을 느낍니다. 네.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난 그쵸. 대기압이 얼마나 네. 무거운지 진짜 그렇죠. 매일 아침마다 느끼는데. 네. 와. 그래서 저 수면 압력이 저희 수면을 결정하는 건데요. 네. 근데 언제 저희가 잠을 들게 되냐면 아까 저 오른쪽에 보면 24시간 주기로 움직이는 리듬 보이죠? 네. 저게 저희의 수면 스트레스홀드라는 건데 네. 수면 압력이 저 슬립 스트레스홀보다 높아지면 저희가 잠을 자는 거예요. 저를 보시면 저 수면 스트레스홀드라는 게 밤에는 낮고 낮에는 높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수면 압력이 밤에는 저 노란색 선을 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네요. 쉽고 네. 낮에는 넘기가 어려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밤에는 잠들기가 쉬운 거고 낮에는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가 막 밤새고 아침에 자면 10시간 이렇게 잘 못 자죠. 네. 한 서너 시간 자고 깨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수면 압력이 금방 저 라인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잘 설명한 게 그 밑에 그림인데요. 자는 동안은 저기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수면 압력이거든요. 네. 자는 동안은 수면 압력이 점점 떨어지죠. 네. 근데 저게 그 웨이크 스트레스홀드보다 낮아지면 저희가 깨무로 바뀌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점선보다 낮아지면. 낮아지면 네. 그리고 깨어 있는 동안은 점점 올라가죠. 네. 그래서 올라간 게 저 노란색 라인보다 넘어가면 저희가 잠드는 잠을 거죠. 자게 되는 겁니다. 오. 저게 매일매일 저희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 수면 압력이랑 서키디안 리듬만 알면 우리의 수면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수면 압력이랑 서키디안 리듬을 측정할 수가 어려워요. 쉽지 않구나.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측정을 하려면 랩장님의 피를 1시간마다 계속 뽑고 있어야 돼요. 조금씩 계속 뽑아서 그 호르몬의 변화를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근데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측정했는데 내일 밤에 야식 먹으면 또 바뀌기 때문에 또 그렇죠, 측정해야 그렇죠. 돼요. 아, 네. 그러네. 네, 해외여행 갔다 오면 또 바뀌고 그리고 넷플릭스 보시면 또 바뀌고 네네. 그래서 현실에서는 저거를 측정하기가 불가능했어요. 네. 근데 반면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뭐 스마트워치 쓰시는 분들은 자기의 수면 패턴이 계속 기록이 되죠. 네, 오, 맞아요. 그래서 스마트워치 때문에 수면 압력이랑 서키디안 리듬은 모르는데 네. 우리가 언제 자고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최근에 개발한 수리 모델이 뭘 해주는 거냐면 저 자고 일어난 수면 패턴으로부터 우리의 수면 압력이랑 서키디안 리듬이 어떤 상태인지를 역으로 예측해주는 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밑에가 이제 가상 실험한 결과입니다. 네네. 보시면 검은색 라인이 저희가 깨어 있는 동안은 올라가는 거 보이죠? 네. 그리고 자고 있는 동안은 내려가고 네. 깨어 있는 동안은 쭉 올라가고 네. 그렇죠? 엄청 높아졌죠. 네, 네. 엄청 높은데요? 밤에 뭐 했어요, 저분? 잤어요, 안 잤어요? 안 밤에 잤어요. 잘 못 잤어요. 안 잤어요. 왜? 왜냐면 저분이 간호사라서 밤에 근무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수면 압력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아. 그리고 밤에 자서 확 올라가고 그리고 노란색 라인은 이제 서키디안 리듬이고 아. 그러면 이제 저걸 하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저 수면을 보시면 네. 그러니까 저 수면 압력이 저 노란색 라인보다 낮아져야지 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분이 언제 깼어요? 낮아지기 그거보다 전에 전에 깼죠. 전에 깼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하면 불충분하게 주무신 거예요. 아. 아, 그럼 피곤하겠네. 피곤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회색만큼 주무셨어야 되는데 네. 검은색만큼 주무셨으니까 저거는 아 불충분하게 잤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항상님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못 일어나겠다고 느끼시는 건 아마 저 상태일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앱이 이제 곧 나올 텐데 써보시면 매일 저럴 거예요. 네. 알려주세요. 네, 네. 저도요. 그래서 네. 오른쪽은 잘 주무셨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저희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 저 회색 바가 이제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수면 양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검은색은 이제 이 간호사분이 실제로 수면한 시간이고, 네. 그래서 처음 수면은 잘 주무셨죠.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충분한 수면이다. 네. 그 다음 수면은 두 번째 빨간색 박스 보면 충분하지 못한 수면. 네. 그러면 충분한 수면이 그냥 많이 잔 수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밑에 파란색이랑 빨간색 비교해 보면 파란색이 더 짧게 잤죠. 네, 파란색이 짧게 잤죠. 파란색 길이가 짧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는 충분하고 밑에는 더 빨간색이 길게 더 잤는데도 긴데? 불충분해요. 왜 그러냐 하면 회색이 필요로 하는 수면량이잖아요. 네. 한번 변화를 한번 보시죠. 아, 회색이 필요로 하는 수면량이 수면량인데. 매일매일 많이 바뀌죠. 많이 네. 바뀌네요.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저거가 어떻게 냐에 따라서 사실 어떤 날은 5시간만 자도 충분한 날이 있고 어떤 날은 7시간이 부족한 날도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파란색 박스가 저 중에 몇 개인지를 알면 이제 충분한 수면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분은 90% 정도니까 굉장히 잘 주무신. 근데 이게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 이제 삼성병원이랑 같이 한 연구거든요. 네. 이제 거기 간호사분들을 대상으로 쭉 했어요. 네. 자, 이 세 분의 간호사인데 네. 저기서 TST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죠? TST가 뭐냐면 이분의 2주간 평균 수면 시간. 평균 네. 수면 그래서 시간. 왼쪽 분은 6.65시간, 네. 가운데 분은 6.98시간, 네. 오른쪽은 6.65시간. 네. 네. 큰 차이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면 시간은 똑같은데 네. 박스 색깔을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빨간 색깔이 많지? 오른쪽 세 분, 분은? 오른쪽 분이 진짜 많고 중간 분도 좀 많고 근데 그렇죠. 첫 번째 점점점 분은 그렇죠. 갈수록 그러니까 똑같은 평균 수면 시간인데도 왼쪽 분은 굉장히 잘 분배를 하신 거고 네. 오른쪽 분은 참 분배를 잘 못 하신 거예요. 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ESS가 뭐야라고 물으셨는데 ESS가 뭐냐면 높을수록 이분들이 근무 시간에 졸림 정도를 느끼는 정도입니다. ESS가 커지면 커질수록 근무 시간에 많이 졸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의사분들이 항상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 다 평균 수면 시간은 똑같은데 네. 왜 너만 졸리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희 모델이 이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배를 잘못한. 그 어째서 그러니까 자는 시간을 분배를 그렇죠. 잘못했다는 그 길이를. 아. 저희가 예측한 대로 잘 따라서 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나게 주무신. 그러니까 회색 박스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저게 지금 저 세 분이 네. 간호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보통 간호사 3교대 하잖아요. 네, 간혹 상대 하시는 그럼 분들. 지금 다 같은 시프트에 네.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가? 네. 아, 같은 그래서 시프트에 근무를 하시는 저기는 분들. 제가 3명만 보여드렸는데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저희가 한 30분쯤 했었거든요. 네. 그 X축이 뭐냐면 저희 모델에 잘 맞게 주무신수록 100%거든요. 네네네. 보시면 저희 모델이 예측한 대로 주무시면 주무실수록 ESS가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근무 중에 피곤한 시간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 근데 평균 수면 시간은 거의 똑같으세요, 이분들이. 아. 재밌다. 그러니까 평균 수면 시간은 똑같아도 그거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죠? 오늘 요거까지 알려드리면 답을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 오, 답이 나왔습니다. 네. 간호사분들이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네. 나는 무조건 하루에 6시간을 자야 돼. 이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오전 9시에 잘 때도 있고 네. 11시에 잘 때도 있고 새벽 2시에 오락가락 하거든요. 근데 나는 무조건 6시간 자야 돼.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아, 그러면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인서피션트가 떠요, 저렇게. 불충분한 수면이. 근데 합이 18시간이잖아요. 네. 네. 근데 밑에도 똑같이 합은 18시간이에요. 네. 근데 9시에는 아까 아침에 잘 때는 길게 자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때는 네. 짧게 자요, 그냥 네. 4시간. 네. 자연스럽게. 네네. 그다음에 좀 세이브 했죠? 네. 그걸 밤에 잘 때 붙입니다. 아. 그러면 합은 18시간이에요, 밑에. 네. 그럼 다 서피션트 뜹니다. 아. 그러니까 재밌다. 그래서 억지로 6시간을 자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몸이 따라가는 대로 자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네,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서케이디안 리듬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이거는 근데 모델의 예측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삼성병원에 간호사분들 2그룹으로 나눴어요. 네. 근무 중에 나는 너무 졸리다 하는 그룹, 나는 말짱해. 그걸 2그룹을 가지고 그 다음 그래프를 그려봤죠. 오른쪽이 많이 졸려 하는 그룹이거든요. 네. 저게 X축이 뭐냐 하면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자는 시간이고 Y축은 7시간 정도를 매일 일정하게 주무신다는 거예요, 오른쪽은. 내가 언제 잤느냐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자요. 항상 일정하게 주무신다. 그 나는 7시간을 무조건 자야 돼. 네. 그렇게 하면 근무 중에 저렇게 되는 거고 아. 왼쪽은 보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고정관념도 버리는 게 좋은 거구나. 네. 너무 스스로를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 그렇죠. 그래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꽤 많은 분들이 저런 고정관념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근무할 때 졸리신 분들은 다 같은 시간을 주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거의 기울지 않죠. 그쵸. 거의 비슷한 시간으로 주무시는데 왼쪽은 나 자고 싶은 대로 자는 거야. 몸이 반응하는 대로 자는 거죠. 그랬더니 적게 주무셔도 피곤을 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오래 주무시면 몸이 반응하는 대로 오래 주무셔서 네. 시간은 달라지는데 네. 그분들은 근무 시간 동안에 쌩쌩한 거죠. 쌩쌩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도대체 내일 오늘 몇 시간 자는 게 그럼 맞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그걸 알고 그게 할 수가 그렇죠. 없죠. 이제 아까 회색 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예측하는 앱을 이제 곧 출시하게 아,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 나 너무 이만큼 좋다. 자고 싶다. 앱 이름은 아직 못 지었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공모 중입니다. 여러분들 교수님들도 공모해 주시면은 네, 뭐 선물 제가 선물 드린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 앱은 다 무료로 풀 예정이고요. 오, 그럼 무조건 있어야죠. 네, 그래서 많은 특히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아, 생각해보면 진짜? 그 교대 근무하는 직종을 보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경찰, 소방관 어떻게 보면 굳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교대 근무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근데 교대 근무를 하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도 이 앱이 나오면 그래도 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으실까. 아,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잠을 만약에 새는 날이 많아도 그 회색 바만 있으면 그렇죠. 어느 정도 내가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그치? 완전 저한테 최적화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랩장님한테는 네, 돈을 받고 구독료를 받고 그러면 잘 됐으면. 네, 아, 잘 좋습니다. 됐으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뭐 이런 것들 말고도 다양한 연구들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 보시면 사실 한 4분의 1만 적은 것 같습니다. 4분의 1만 적었다. 네, 네. 더 하고 있다. 야, 저기에 나온 게 25%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분들이 연락 많이 주셔서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를 주시면 또 제가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다양한 주제잖아요. 근데 네. 저거를 저희 연구실에서 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저걸 수학적으로 번역하면 다 똑같아요. 다 X고 Y고 Z라서. 와. 너무 그래서- 좋네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언어를 쓰면 식물의 가뭄이랑 우리의 수면이랑 네.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주제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생명과학적으로는 이 두 가지 주제는 어떤 연구실에서 같이 한다 그러면 진짜 이상한 연구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수학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어차피 예측을 하는 거니까. 음. 식물이 가뭄에 반응하는 속도는 미분. 그렇죠. 수면이 압력이 증가하는 속도는 미분. 미분. 다 와. 미분이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와. 좋네요. 이거 되게 별거 아니게 적어놓. 나 그냥 말하는 것 같은데 오늘 걸 듣고 나니까 되게 그러니까. 새롭게 와닿네. 이거 멋있네. 수학책 사러 가시겠습니까? 아 이거 네. 이거 좀 멋있는데? 이거 야, 깨가 근데 아닌데 진짜? 랩장님 입에서 수학이 꽤 멋있는데 이 정도 나왔으면은 오늘 교수님 오, 이거 진짜 진짜 성공하신 성공한 거예요. 겁니까? 네. 영광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수학을 너무 싫어하지 마시길. 오. 네. 그래서 수학이 쓸모 있는 이유는 수학은 우리가 컴퓨터랑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이기 언어다. 때문에. 아. 그래서 우리 실은 학창 시절에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는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당연하거든요. 네. 어딘가 가서 외국 사람이랑 소통할 수도 있으니까 그 소통할 거니까 나는 배운다. 그죠. 맞아요. 근데 수학을 배울 때는 거의 대부분 이거 왜 배워요?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의문을 가지고 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수학도 영어를 배우는 이유랑 똑같아요. 컴퓨터랑 소통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근데 컴퓨터랑 소통이 더 유용하긴 한 것 같아요. 그치?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김재윤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